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통합사를 공부하고 있는 상준쌤입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살펴보면서 그걸 통한 오늘은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사실 서로 대립하고 서로 정말 반대되는 이런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적이죠. 우리가 역사를 떠나서 개인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없고 또 개인의 자율성 없이는 이 사회에 개인의 존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인간이 내재하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이런 사회 구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이걸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권리를 강조하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의무나 책임을 강조하면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성과 공익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익을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공동체주의라는 것이 불합리한 간섭을 개인한테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올바른 공동체주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자유주의는 무조건 개인의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이런 방종과 이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주의라는 것은 결국 무조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러면 우리가 전체주의, 집단주의라고 하죠. 권위주의 체제, 북한,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거의 히틀러나 파시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인물들을 생각해보면 이 전체주의의 가능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항상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이 민주시민의 권리로서, 의무로서 나오고 있는데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책임이나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개인의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왜 다 내 권리만 주장할 거니까 서로 충돌되는 권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자들은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의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의무 이런 것들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익과 공익도 서로 보완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익만 추구하게 되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되겠죠. 우리가 사회 계약 문제들에 따르면 사회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가 구성되어진 것인데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자기 것만 추구하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익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위하게 되면 개인의 희생만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 들어보셨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 못 가느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네, 그런 종교적인 이유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들는 훈련할 수 없고 그건 잠재적인 범죄, 누구를 살상하기 위한 행위다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나는 군대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원에서 현역 입영 소집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병역법 88조 1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피고인 측하고 법원의 판결을 한번 살펴보면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자기는 종교적 교리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입대를 거부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종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 코로나 때 종교의 자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역 당국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본인은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군대 가는 것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인데 국방의 의무죠. 근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결국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 국방의 의무가 항상 중요하다.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는다. 공공복리에 저해되거나 질서 유지에 위배가 되면 개인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러한 갈등 해결의 방안을 토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한다. 그런다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소로가 우리가 저항, 불복종 얘기할 때도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국가에 불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의 의무가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총 들고 싸우지 않고 훈련 안 받는 대신에 대체 복무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기간 동안에 복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 누가 대체 복무를 가고 나도 양심에 따라서 나도 군대 안 가겠다. 모두가 그렇게 나온다면 또 대체 복무를 모두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또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런 거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는 건 맞다. 근데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때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또 역시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다. 그래서 군복무를 이해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준다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의무를 무시하고 사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내용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이 생물학자 하딧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내가 개인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내 소를 많이 길러야겠네. 이거 내 소유의 땅이 아니라 공동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서 목초지에서 모두가 내 이익을 최대한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소를 많이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목초지에 있는 풀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내가 기르고 있는 소들 다 이제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는 거죠. 전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소의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취하지 않았을 때 공유지는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함께 지향하는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독립적인 인격을 지닌 동시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연대의식 이런 것들도 이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 공동의 이익,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이제 정리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라는 거 아시죠? 저희 동네에도 이제 주말 격주로 대형마트들이 쉬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견해가 있죠. 정부 유통산업 발전의 방향에 따라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정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권익을 위해서 대형마트의 어떤 그 영업을 제한한 거죠.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은 자유로운 존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유권이 있는데 내가 내 자유권을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중요하는 거고 영업의 자유, 내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느 때든 가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마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제 갔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업권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업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대형마트의 독점권을 막는 거고, 이 독점이라는 것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모든 것들의 상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위해서는 이런 것들 일정 정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상생하는 어떤 공동체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고요. 야간 영업 등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쉬는 날도 없고 계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간 영업 등 이런 어떤 영업 규제를 통해서 그 시간을 또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중소유통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한번 보고 모든 구성원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그다음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존하고, 그다음에 유통업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의 상생 발전 이런 것들이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지 독과점, 자본이 큰 자본을 가진 업체만 성장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반대한다. 왜 반대하죠? 그렇죠. 개인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사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개인 기업을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소비자들도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 갑자기 시간을 정해놓고 못하게 하니까 이거 갔을 때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규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시간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자유주의적 입장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한번 살펴볼 때 많이 얘기되는 것이 우리 독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데 독일은 2차 대전의 전범국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독일의 총리였던 아데나워가 51년에 독일의 범죄에 대해서 독일인들이 독일 국민 이름으로 저질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현 세대가 과거 독일의 잘못을 배상했고 사죄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본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 당시에 저질 유태인 학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러고 공개적으로 계속 사과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느냐?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이런 입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거 세대의 잘못을 내가 왜 책임지느냐? 이거는 개인의 자유권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샌델의 입장에서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에는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한 어떤 도덕적 의무나 책임은 없다. 근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자아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그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걸 얘기하죠. 따라서 과거의 조상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과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역시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곧 권리와 의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적 측면과 공동체주의적 측면이 서로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정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모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